자, 이제 11월 달은 말이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자, 요 내용이 오늘 핵심 내용인데요. 저는 열심히 돈 관리도 하고 노력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저를 무너지게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끝내 우리의 지갑을 열고 마는 자본주의의 마케팅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의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비를 슬기롭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부티풀 채널이 이제 시작되고 제가 돈줄남을 시작한 지가 6개월 지났다라고 말씀드렸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니까 돈줄남의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35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마케팅의 진실은 무엇일까? 자, 이번 달 11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바쁘시죠? 11월 달 달력을 한번 보니까 입동도 있고 소설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로 진입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11월 11일 날 보행자의 날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날. 야, 이게 진짜 요즘 최근에 안 좋았던 그 정말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던 소식도 있었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의 날이 있고요. 또 11월 11일은 다른 날로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사실은 11월 11일 언젠가부터는 빼빼로데이죠. 빼빼로데이. 자, 그래서 이 빼빼로데이 날에 이 판매되는 빼빼로의 매출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엄청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는데 물론 이게 자본주의의 마케팅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또 이럴 때 평상시에 주변에 있었던 고마운 사람들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라면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1월 달은 말이죠. 가장 우리가 돈을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마트라든지 온라인 쇼핑 관련된 업체들에서 1년의 연중 행사로 엄청나게 많은 세일을 하는 기간을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11월 달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아마 어원은 너무 많은 손님들이 몰리면서 마트 직원들한테는 정말 멘붕이 오는 정말 블랙 프라이데이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때 싸다는 이유로 물건들을 많이 사신다는 거예요. 자, 돈줄남을 열심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뭔가 돈을 싸다는 이유로 많이 쓰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11월 달이 또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월동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계절 지출 중에 보면 명절, 여행, 이벤트 또 하나가 뭐였죠? 겨울옷이 있었습니다. 자, 겨울옷 안 살 수는 없거든요. 평상시에 쇼핑 비용으로 사는 돈은 뭐 그 정도는 뭐 티셔츠, 청바지는 살 수 있는데 겨울에 뭔가 하나 아이템을 얻으려면 이거는 사실 좀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이 11월 달에는 세일도 많이 하고 겨울 월동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옷을 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월동 준비 매년 하는 거니까 미리 계절 지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계절 지출 통장을 만들 때 우리가 명절, 휴가, 이벤트, 겨울옷 이 네 가지에 대비한 예산을 미리 만들어서 절대로 오버슈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쓰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가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보면은 뭐 발렌타인데이 빅세일, 뭐 크리스마스 빅세일, 이 빅세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쨌든 눈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뭐 얼마나 싸게 팔까? 자, 그다음에 역대급 세일. 역대급 세일이라는 말이 요즘은 이제 너무 들어서 별로 감흥은 없는데 여전히 역대급 세일하면 귀가 솔깃하죠. 얼마나 세일을 하길래 역대급 세일이냐? 자, 그다음에 마감 임박. 마감. 이제 저거 끝나면 지금 안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수량 부족. 요것도 수량 부족. 진짜 우리가 홈쇼핑을 보다 보면 말이죠. 블랙, 그레이, 브라운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 항상 그레이나 블랙은 벌써 솔드 아웃이야. 뭐 그렇게 솔드 아웃을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지금 두 가지는 브라운하고 블랙은 솔드아웃이니까 지금 딱 하나 그레이 남았는데 좀 빨리 해라. 수량 부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방송. 요 말 또 여러분 그 마케팅의 기본이 뭔지 압니까? 소비자에게 로스 어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로스 어버전이라는 건 뭐냐면 손실 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심리가 바로 소비자의 심리입니다. 손실 나는 거 너무 싫어해. 근데 자, 이 문구들을 잘 보시면 마지막인데 안 살 거야? 수량 부족인데 이제 끝나는데 안 살 거야? 마지막인데 안 살 거야? 안 사면 손해인데?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로스 어버전에다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마케팅의 진실인데요. 안 사면 손해다. 진짜 손해일까요? 진짜 마지막일까요? 진짜 마감하고 안 할까요? 진짜 수량 부족일까요? 자, 여러분 정말 이번까지만 하고 안 한다면 그 물건은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진짜 이번까지만 팔고 안 판다는 얘기는 별로 인기 없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진짜 인기 있고 팔린다면은 공급 과잉 경제 시대에 안 만들겠습니까? 또 만들죠. 분명히 더 좋게 만들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스 어버전, 손실 회피성이 마케팅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월동준비 고민 사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 관리도 하고 노력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저를 무너지게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가의 코트가 있어서 살까 말까 정말 고민하던 중에 아주 아름다운 5글자를 발견했지 뭡니까? 아름다운 글자가 뭘까요? 자, 바로 무이자 할부입니다. 네, 무이자 할부. 이 아름다운 글자구나. 자, 무이자 할부를 보고 결국 5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알뜰하게 잘 샀다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쌓인 할부금이 점점 커져서 정작 적금은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허허, 참 큰일 났네. 자, 여러분. 자, 이 무이자 할부의 유혹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돈도 말이죠. 굉장히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아프리카에 지금 한 아이가 있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분할의 힘이라는 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참 이게 무서워요. 분할의 힘, 이게 뭐냐? 1년에 30만 원만 기부해 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30만 원? 1년에 30만 원? 너무 많은데? 자,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루에 820원만 기부해 주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좀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똑같은 돈입니다. 1년에 30만 원을 기부하나 하루에 820원을 기부하나.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루에 820원?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요? 자, 이건 하버드 대학교의 존 거빌 교수가 연구한 결과인데 사람은 돈을 쪼개서 보여주면 작게 느낀다라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이자 할부의 유혹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거에 계속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었던 거다. 자, 무이자 할부. 나눠서 보여주면 쉽게 수용하는 소비 심리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월 할부 금액을 예산에서 차감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아까 이 사연자분이 문제가 뭐냐면 그럼 멘토님은 절대 무이자 할부 안 하나요? 아닙니다. 저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무이자 할부로 코트를 5개월로 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예를 들면 코트가 뭐 만약에 100만 원이다. 코트가 100만 원보다 더 하는 것도 많긴 한데 하여튼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5개월로 나눠서 한다면 어느 정도 한 달에 20만 원씩 차감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20만 원을 차감할 각오를 하고 무이자 할부를 하는 건 괜찮아요. 다음 달 나의 소비 예산에서 20만 원이라는 룸을 빼버리겠다는 관리를 하면은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그냥 이번 달에 20만 원밖에 안 나갈까 몰라. 이러고 할부를 했다면 당연히 저축을 할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월 할부 금액에서 예산을 차감하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남의 돈은 적게, 내 돈은 많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비자에게는 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보이죠? 적게 보이게 하죠? 나눠보면 적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할부를 영어로 인스톨먼트라고 하는데 인스톨먼트 하면은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만 원 이러면 크게 보이는데 365로 나눠가지고 인스톨먼트를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였죠? 820원. 그럼 되게 싸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매자는 무조건 분할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구매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토탈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820원을 내려고 하다가, 기부하려고 하다가, 잠깐만, 요게 365일이면 얼마지? 아, 30만 원이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런 겁니다.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이 버는 돈은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주급이 3억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소식인데 손흥민 선수가 좀 다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월드컵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기도 한데 손흥민 선수가 주급이 3억이래요. 주급이 3억이라는 건 일주일에 3억이 나온다는 거죠. 야, 너무 부럽다. 와, 엄청나다. 뭐 이런 생각을 괜히 해봐야 뭐 남의 돈 뭐 나한테 오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손흥민 선수 3억 버는 거 그냥 뭐 가방, 에르메스 가방 한 10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르메스 가방 한 10개, 가방 10개 받네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남의 돈을 굳이 그렇게 크게 보여서 내가 속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번 주에 막 강의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한 300만 원이 들어왔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300만 원 진짜 손흥민 선수의 주급 3억에 비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인데 저는 이걸 작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계속 생각합니다. 이거 큰 돈이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큰 돈이다. 이렇게 해야지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300만 원을 저는 가방 0.1개 산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에르메스 가방 0.1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초라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치킨 150마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래요. 저는 진짜 이 돈이 조금 가치 없고 작아 보일 때마다 치킨 150마리. 내가 150마리면은 제가 치킨을 한 1년에 얼마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한 10년치 먹을 거 아닌가? 10년치는 아닌가? 한 5년치 정도 먹을 수 있는 치킨 값을 번 거다. 짜장면으로 얘기하면 한 430그릇 정도를 번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간혹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의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무조건 무이자 할부를 하지 말고 무조건 뭐 세일 상품을 사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 번 정도는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 판매자는 인스톨먼트, 소비자는 토탈 이렇게 돼 있죠. 판매자는 어떻게든 작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소비자는 어떻게든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험료 한 달에 9만 원 부담 없죠? 근데 30년 납이면 3,240만 원 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9만 원이 이게 작은 게 아니네. 정수기 한 달에 29,000원. 싸죠? 그러나 5년 내면 174만 원입니다. 그냥 한 대 사는 게 나아요.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렇게 쪼개는 인스톨먼트 대 이렇게 하나로 합친 토탈의 싸움이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마케팅의 공격에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스톨먼트가 아니라 토탈로 생각해 보자.